오늘 강의 주제는 10월 15일 날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잖아요. 그 규제지역 확대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규정이 달라지고 또 규제지역 확대를 하면서 세금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도정법상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전매금지와 재당첨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재당첨 금지와 전매금지 규정도 많이 달라지거든요. 사실 이거는 세금 규정은 아닌데 요즘 상담하면은 세금도 많이 물어보죠. 이 부분도 많이 물어봐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또 취득세 중과 좀 보겠습니다.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확대되면서 취득세 중과가 많이 달라졌는데요. 우선 취득세 중과 규정 세율을 먼저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 비조정 지역. 비조정 지역은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이죠.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. 비조정 지역은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고 3주택부터 취득세가 8%입니다.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규제를 하는 지역이잖아요. 지금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정됐죠. 조정 대상 지역은 몇 주택부터 중과냐면은 2주택부터 중과입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취득세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. 왜냐면은 요즘은 다주택자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. 보통 2주택들이 많은데 2주택이어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중과가 없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주택 살 때 취득세 고민 다 안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서울 전역과 이제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버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8%로 바뀝니다.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하면 8.8%고요. 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면은 9.3%예요. 그러니까 취득세가 굉장히 높죠.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시 취득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. 취득세 중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수잖아요.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주택. 시가 표준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을 말하는 겁니다. 공시가격.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말하고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. 그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고, 여기 시가 표준액 1억 말고요.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시가 표준액 2억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.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시가 표준액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데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은 집값이 잘 안 오르잖아요. 그래서 시가 표준액 2억 이하까지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. 그리고 요거 2번은 제가 좀 이따 사례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. 그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여기 10번 한번 봐보세요. 상속주택.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요. 이 상속받은 주택은 내가 선택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거죠. 그래서 이 상속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줘요. 근데 몇 년간만 제외해주느냐? 5년 동안만 제외해줍니다. 5년 지나면 저기 포함돼 버려요. 그리고 여기 강의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삼형제가 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삼형제. 그러면 그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냐면은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. 한 사람. 1순위가 누구냐? 1순위가 지분이 가장 큰 자. 근데 삼형제가 상속받으면 보통 3분의 1씩 공동 상속받죠.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없어요. 2순위가 누구냐면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. 근데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죠. 그럼 마지막 3순위가 누구냐면 연장자예요. 삼형제 중에 큰형. 그럼 큰형이 공동 상속받았다는 거죠. 그럼 큰형은 몇 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줘요? 큰형은 5년간 제외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와 막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수 지분자라 불러요. 소수 지분자. 소수 지분자는 몇 년 동안 제외해주느냐? 계속 제외해줘요.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여기 5년간 제외해주는 거는 단독 상속을 받았거나 공동 상속 받은 자 중에 지분이 가장 큰 자. 그 사람은 무조건 5년만 제외해주는 거고 소수 지분자들은 몇 년간 제외해준다고요? 5년 지나도 계속 제외해줍니다. 근데 우리 부모가 집을 하나 남겨준 게 아니고 2개 남겨줄 수도 있죠. 2개 남겨줬는데 그 2주택을 모두 공동 상속받았어요. 삼형제가. 근데 내가 막내예요. 내가 막내인데 취득세에서 그 2채 다 제외해줄까요? 한 채만 제외해줄까요? 우선 우리 아버지가 2채를 줄 리가 없죠. 고민 안 하죠, 여러분들은. 주위에서 혹시라도 2채를 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꼭 알려주세요. 소수 지분자는 둘 다 제외해 줍니다. 취득세에서는. 양도세는 둘 다 제외해 줄까요? 안 해줄까요? 양도세는 한 채만 제외해 줘요. 선순위 한 채.
그다음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 이거 다 아시죠?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경기도는 총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만 좀 볼게요. 대부분은 이제 전체가 다 지정이 됐어요. 과천, 광명, 성남은 전체가 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수원에 구가 4개가 있죠. 4개 구 중에 1개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. 수원은 권성구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안양은 2개 구가 있죠.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있는데 만안구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용인은 3개 구가 있거든요. 용인은 수지구, 영통구, 기흥구가 있는데 수지구만 지정됐고 영통구하고 기흥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. 일부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잘 중점에서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2025년 10월 15일에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발표를 했는데 지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? 10월 15일이에요? 16일이에요? 16일이죠. 그럼 10월 16일 되기 전에 이미 집 사기 위해서 계약서 쓴 사람들 있죠. 이 사람들은 조정대상 지역 주택으로 볼 거냐 비조정 지역 주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져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.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서 쓴 사람들은 봐줘야 되잖아요. 조정 지정될 걸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실내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거냐.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포함한다. 공동주택이 아파트예요.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 사람들. 그리고 이 계약서는 또 소급해서 쓸 수도 있죠. 사실은 2025년 10월 한 18일에 계약서 써놓고 그 전에 썼다고 계약서 소주급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만 보는 건 아니고 뭐까지 보느냐 하면은 계약금,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지를 봅니다.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람들은 비조정지역 취득으로 인정해줘요. 이 사례 한번 볼게요. 납세자가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고 2025년 2월에 수원 장안구에 있는 분양권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. 25년 2월에 수원 장안구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.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치냐면은 이 아파트 잔금을 2026년 6월에 칠 건데 아파트는 잔금 치는 날이 취득일입니다. 그 취득할 당시에는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? 조정대상지로 바뀌어버렸어.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었는데 잔금 칠 때, 즉 아파트 취득할 때 조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. 그러면 이 주택은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한 걸로 볼 거냐,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 때 취득한 걸로 볼 거냐. 비조정이면은 비조정 2주택이니까 중과가 없죠. 근데 조정 지역으로 봐버리면은 8%예요, 취득세가. 결론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비조정대상 지역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중과가 없습니다.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 취득세. 납세자가 이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세 채. A, B, C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B주택이 어디에 있는 주택이냐면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빌라예요. 성동구에 있는 빌라. 성동구에 있는 빌라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. 근데 이 빌라의 공시가격이 7억입니다. 아마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. 공시가격 7억. 시세는 한 15억 정도 하겠죠. 근데 아버지가 이 세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다가는 종부세가 중과가 될 것 같으니까 저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어요. B주택을 증여할 겁니다. 그런데 이 B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하는 거하고 지정 이후에 증여하는 거하고 세금이 완전히 달라요. 성동구는 2025년 10월 16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. 만약에 10월 16일 이전에 했다. 2025년 9월쯤에 저 성동구에 있는 B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가정해 볼게요. 그럼 취득세를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거냐? 원래 증여 취득세는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? 증여 취득세는 원래 3.5%예요. 거기에 지방교육세, 농특세까지 합해 보통 4%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런데 취득세 중과 규정이 하나 있어요. 증여 취득세 중과 규정. 언제 중과를 하느냐? 여기 밟으세요. 2주택 이상 가진 자가, 집을 2채 이상 가진 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. 그런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.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. 2채 이상, 조정지역, 공시가 3억 이상. 이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자녀나 배우자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.
뭐 조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? 취득세가 12%입니다. 12%. 어마어마하죠.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성동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자녀한테 이 빌라를 증여했으면은 취득세가 12%예요? 3.5%예요? 3.5%예요. 왜냐하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증여해버렸잖아요.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저 성동구에 있는 빌라를 증여해버렸다. 그럼 부모가 지금 3주택이니까 2주택 이상이죠?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죠? 공시가 3억 넘어버렸죠?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요? 취득세 12.4%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한테 주택 증여할 때 꼭 이 규정을 보셔야 돼요. 취득세 중과. 이걸 놓쳐가지고 나중에 등기할 때 갑자기 법무사님이 연락이 와요. 여러분 취득세 한 3천 준비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1억 2천 내라고 그래요. 취득세를. 난리 나는 거죠. 이거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신축 저가주택 등 취득 시 취득세 제외, 주택수 제외 규정을 보겠습니다. 이 규정이 지방세법 조문을 읽어보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. 제가 이걸 블로그에 한번 썼는데 블로그의 글을 읽고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신축 빌라 사는 분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이 신축 빌라 사고 8.8%를 냈거든요. 근데 그분이 8.8%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사실 1%만 내도 돼.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가 8.8%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억울하다고. 원래 그분은 이 취득세 상담하러 온 게 아니고 양도세 상담하러 왔다가. 그래서 제가 1.1% 내도 되는데 왜 8.8%를 냈느냐. 그랬더니 법무사가 8.8% 맞다고 그랬고 지방세 공무원도 8.8%가 맞다고 그랬고 친한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세무사님도 8.8%가 맞다고 그러더라. 모두가 나의 적인 거죠 지금.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그냥 뜯기는 거예요.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.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.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.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. 교통망, 상가, 입지, 세금, 청약.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.